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금융시장이란 말만 들어도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그러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그 복잡한 금융시장의 구조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머릿속에 쏙쏙 넣어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한번 신나게 파헤쳐 봅시다. 금융시장, 주식, 채권.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거리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복잡하기만 한 금융세계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쉽고 명쾌하게 그려드릴게요. 진짜 딱 5분이면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자,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이게 과연 빚이냐 아니면 내 거냐. 즉, 채무냐 지분이냐의 문제입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이 두 가지, 채무증서와 지분증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채무증서.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거든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야, 이거 언제까지 꼭 갚아야 돼 하고 차용증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즉 만기가 정해져 있고요. 약속한 이자도 꼬박꼬박 줘야 하죠. 우리가 흔히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채무증서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분증서는 뭐냐? 이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증서예요. 바로 주식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그냥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일부를 사서 공동사장님이 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갚아야 할 만기는 당연히 없고요. 대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 갖는 거죠. 회사가 대박 나면 나도 같이 대박 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채무는 만기가 있는 빌린 돈, 지분은 만기가 없는 주인의 권리.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홀라당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빌린 돈, 즉 채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싹 다 갚아주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을 때만 주인인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첫 번째 기준 빚이냐 지분이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이건 더 쉬워요. 그냥 새 거냐 헌 거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눠요. 발행시장은 이름 그대로 최초로 발행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신상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자들한테 짜잔 하고 처음으로 파는 곳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갓 나온 신차를 파는 공식 대리점, 딱 그 느낌이에요. 뉴스에서 어떤 기업이 IPO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발행시장에서 일어나는 큰 행사랍니다. 그럼 유통시장은 뭐일까요? 네, 감이 오시죠? 바로 중고시장입니다. 대리점에서 신차를 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그 차를 사고 파는 중고차 시장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앱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이라는 녀석의 일생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이 발행시장이라는 대리점에서 신상을 딱 내놓으면 그걸 산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이라는 거대한 중고장터에서 서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거죠. 어때요? 흐름이 그려지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유통시장, 즉 중고시장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맘 먹고 산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데가 없어요. 그럼 아무도 주식을 안 사려고 하겠죠? 바로 이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좋습니다. 이제 새거 헌거 개념도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기준, 이 거래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장소의 문제입니다.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거래소 시장 그리고 장외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처럼 딱 정해진 거래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자팔자 주문이 이 한 곳으로 싹 모여서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아주 투명하게 결정되죠. 모든 물건에 가격표가 명확하게 붙어있는 큰 백화점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반면에 장외 시장, 영어로는 OTC 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긴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여러 딜러들이 그냥 컴퓨터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돼서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얼마에 파실래요? 하고 1대1로 흥정하는 거예요. 백화점이 아니라 여러 상인들이 흩어져 있는 인터넷 중고장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기준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만기가 짧으냐, 기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죠? 기준은 딱 1년입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짧은 상품들, 주로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나 아예 만기가 없는 주식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기 금융 시장이 그냥 작은 시장 같으세요? 천만에요. 2016년 미국 시장 규모만 봐도요. 와, 3조 8천억 달러래요.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천조 원,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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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 상상도 안 가는 돈이 이 짧은 시장에서 매일같이 휙휙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 덕분에 돈이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잘 흘러가고 우리는 투자한 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주식 가격이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경제의 심장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금융시장을 나누는 4가지 기준을 싹 훑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좀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 여러분이 사둔 주식, 펀드, 그 소중한 돈은 과연 오늘 배운 시장들 중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의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